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과천, 판교, 분당. 여러분, 이 지역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웬만한 서울 지역만큼 인기가 많은 경기 지역이라는 건데요. 오늘 알아볼 곳도 경기 지역 현장이지만 서울 지역 현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서울과 가까운 가깝다 못해 지역번호마저 서울 지역번호 02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이쯤이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혜영쌤은 어딘지 알 것 같으세요? 네, 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광명! 네, 맞아요. 바로 광명 뉴타운이죠. 자, 일전에도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그때는 5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5구역도 곧 분양을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사실 5구역이 일반 분양을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해서 5구역을 먼저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2구역이 8월로 더 빨리 일반 분양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2구역에 대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먼저 광명 2구역 베르몬트로 광명의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사업지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12-2번지 일대이고요.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으로 모두 26개 동이고 3,344세대로 지어집니다. 총 3,344가구로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세 번째 규모인데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단지를 두 개로 나눠서 1단지, 2단지 이렇게 지어지고요. 1단지는 59에서 102제곱미터의 중대형 평형이고 2단지는 36에서 84제곱미터의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344세대 중 일반 분양은 726세대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용 36제곱미터 140세대, 59제곱미터 70세대, 84제곱미터 438세대, 102제곱미터 78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고요. 일반 분양 모집 공고는 2022년 8월, 늦어도 9월에 할 예정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네, 시공사도 대우, 롯데,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일본 브랜드 시공사가 무려 3개나 들어가는 현장이고요. 특히 이 구역만의 장점이 있다면 앞서 보셨다시피 전용 84 물량이 438세대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전체 일반 물량 중 절반 가까이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 타입으로 공급이 돼요. 게다가 현재 광명 뉴타운 내에서 84 타입 물량이 굉장히 희소한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구역 베르몬트로 광명은 뉴타운 내에서도 꼭 놓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일본 브랜드 시공사 그리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 타입 물량이 많다는 점, 또 광명 뉴타운 내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구역이라는 점, 이렇게 좋은 점이 한가득인데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 분양가 혹시 얼마에 나올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당 2,300만 원 정도, 높아도 2,4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도 평당 3,000이 넘어가는 현장이 꽤 많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쵸. 분양가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분양 평형당 분양가는 여기 표로 예쁘게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분양가 보시면 전용 84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걸로 보여서 자금 조달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라서 이 구역 이후에 분양하는 뉴타운 내 구역들은 분양가가 아무래도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제도가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에 입성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2구역 분양 기회를 꼭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도 지금 자금을 준비하면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이미 분양을 완료한 14, 15, 16구역을 보면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해서 혜영쌤은 광명에 안 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그건 고급 정보니까 조금 나중에 알려드리고, 네, 광명 2구역 베르몬트로 광명 입지부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위치를 보시면 서울과 굉장히 가깝죠. 여기 보이는 목감천을 건너면 바로 서울시가 됩니다.
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1호선과 7호선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은 10분, 1호선 개봉역은 15분 정도 걸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1호선 개봉역은 마을버스를 한번 타는 게 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입구에 개봉역 바로 앞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이용하시기는 괜찮고요. 1호선 이용하면 광화문, 종로, 여의도 쪽으로 출근하기가 좋고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 쪽으로 출근하기가 좋습니다. 네, 확실히 1호선, 7호선 둘 다 이용하는 게 편리하신 분들에게는 다른 구역보다 이 구역 베르몬트로 광명이 좋은 선택지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이 구역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충터널 개통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강남 이쪽으로 가려면 광명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지금은 차를 타고 대교를 넘어가면 삥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 현충터널이 개통된다면 광명대교까지 직선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특히나 현충터널 위치가 이 구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베르몬트로 광명이 터널 개통이 직접적인 수혜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현충터널은 베르몬트로 광명 입주 예정일인 2024년 개통이라서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안양철로도 그렇고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출퇴근 시간에 항상 막히는 맞아요.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대단지 아파트가 우르르 들어서게 되면 교통난이 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 앞에도 TMI지만 그 아파트 단지가 한 개가 들어왔었어요. 네네. 근데 집 앞에 길이 꽉 막혀가지고 고속도로 타러 가는 길이 10분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차를 뿌시고 싶었어요. 네, 광명 뉴타운도 들어오는 단지 세대수를 다 합치면 25,0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광명대로 타러 가는 데까지만 몇십 분이 더 추가될 그쵸.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현충터널이 이런 교통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광명 뉴타운 내 도로인 광희로와 세터로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원래는 왕복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난 심화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방금 광명 뉴타운이 다 조성되면 25,000세대가 넘어가는 새 아파트촌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신축 아파트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변에 정비 사업지가 많아서 이 일대가 싹 새롭게 변화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명 뉴타운은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구역은 뉴타운 내에서도 규모가 3위인 대장 아파트라서 미니 신도시 내에서도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지 내부에 신설 초등학교도 생길 예정이에요. 요즘에 지하철역 개통과 버금갈 만큼 선호도가 높은 초품화 단지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가까운 동에서는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광명동 초등학교가 있긴 해요. 광명 북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도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1구역에서는 신설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1구역과 2구역을 보시면 찻길을 건너는 구조가 아니라 자연 녹지로 연결이 돼 있어서 1구역에 중학교가 들어서면 찻길을 지나지 않고 초중학교 등하교가 가능해집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학교 가는 길에 찻길이 있으면 많이 걱정될 텐데 차 없는 거리로 등하교를 할 수 있다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차 타고 조금 올라가면 목동 학원가도 금방 가니까 그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학원들은 셔틀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집 앞까지 태우러 오더라고요. 그쵸. 공부하라고. 중고등학교 자녀 교육까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군도 정말 좋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목감천 조망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목감천을 끼고 단지가 생기는 것도 이 구역 베르몬트로의 큰 장점입니다. 자, 목감천 쪽 도로를 보면은 하천길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를 나가면 바로 하천 산책길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아이들과 자전거 타러 가기도 좋고 밤에 산책 겸 운동 나가기도 좋겠죠. 그리고 목감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안양천이랑 또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길 따라서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1시간 운동 뚝딱입니다. 저도 안양천 근처에 살았을 때 그 코스 많이 다녔거든요. 좀 선선하니 좋고요. 좀 여기서 또 살짝 TMI를 하자면 목감천 건너편이 서울 개봉동이에요. 그래서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과 광명이 나뉘는 거죠. 정말로 사실상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추가로 목감천 말고도 도보 5분 거리에 보시면 현충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규모가 되게 큰 공원은 아닌데 산책로가 되게 잘 가꿔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굉장한 단지죠. 그리고 광명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외에도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케아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자연, 생활환경이 우수하다는 점만 꼽아도 청약 꼭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샘솟는데 대단지의 초품화에 게다가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물량도 빵빵한 광명 2구역이라고 하니 저도 너무 당첨되고 싶은데요. 민지쌤, 네.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을지 이제 알려주셔야죠. 알려드려요? 네. 네, 먼저 청약 조건부터 확인을 하실게요. 자,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인천, 경기까지도 당첨이 돌아가긴 어렵지 않을까 하고요. 또 1순위 자격이 되려면 광명 2년 이상 거주, 만 19세 이상 세대 주여야 합니다. 또 가점제 청약을 넣으시려면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에 세대 1을 포함해서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여야 합니다. 또 당첨될 경우에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네,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청약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정부 공약이 있었지만 아마 올해 8월에 일반 분양이 열리면 그때까지 제도 개편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광명시는 현재 투개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되겠네요. 네, 광명 2구역 베르몬트로 84제곱미터 물량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점 높은 분들에게 당첨이 돌아가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전용 102제곱미터도 물량이 78세대나 있으니까 추첨제 꼭 노려보시고요. 또 특공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유형은 물량 30%를 100% 추첨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점이 낮아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추첨제 물량을 적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1인 가구도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베르몬트로는 60제곱미터 이하 물량이 210세대나 있거든요. 아직 모집 공고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신 분들이면 적극적으로 이런 물량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점이 낮다고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을 세워봐야겠어요. 혹시 가점제에서는 가점이 어느 정도 돼야 혹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전에 분양을 했던 14, 15구역을 보면은 또 푸르지오 포레나 14구역은 최저 45점, 최고 73점까지였고 또 15구역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최저 30점부터 최고 74점이었습니다. 가점 평균은 50점대 후반 정도였고요. 안정권이야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청약 가점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정도여도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가점은 50점 후반에서 60점 초반. 네. 혹시 그럼 가점이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당첨 팁은 없을까요? 살짝 있기는 한데 좀 알려드려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광명 2구역 베르몬트로 평면도를 보시면 좀 답이 나와요. 여기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타워형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A타입 말고는 평면도가 조금 아쉬운데 오히려 이런 점이 가점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평형에서 A타입 판상형이 선호도가 가장 높을 걸로 예상되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B타입, C타입에 청약을 넣으시면 경쟁률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 물량이 있는 전용 100이나 특공에서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보고 또 타입 선택할 때 선호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는 B나 C타입을 노려보자. 네. 이 말이 맞을까요? 정리왕이시네요. 그럼 이왕 정리한 김에 앞서 말씀드린
광명 2구역만의 특장점 말고도 광명 지역 자체의 호재도 참 많잖아요. 그쵸.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제가 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을 보시면 신도림역, 개봉역,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KTX 광명역 등을 잇는 광명 시흥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개봉역과 광명 사거리역이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요. 인천과 광명, 하안동, 철산, 영등포, 노량진 등을 잇는 제2경인선도 완공이 되면 철산역도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네, 추가로 광명 시흥 일대는 월판선, GTX 비노선, 신안선선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KTX 광명역 바로 옆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인데 완공이 되면 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 신도시 계획이 완료되면 구로 가상 디지털 단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광명 뉴타운이 하나의 자족 도시로 거듭나게 되고요. 추가로 인근 하안주공과 철산주공도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광명 뉴타운과 더불어 광명시 일대 인프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네, 정리왕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혜영쌤과 함께 광명 뉴타운 2구역 베르몬트로 광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광명 뉴타운 내에는 대장단지인 4, 5구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분양이 남은 구역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다른 구역에 대한 소식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으니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양한 청약 현장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